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3년 차를 맞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은 일단 1억씩 해서 반반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롯이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왔고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따로 없었다 보니 시댁에서 그 돈 전부를 해줬기에 엄밀히 따지자면 반반 결혼을 했다고 보기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사실이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 발목을 잡게 만드는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돈을 모아놓지 못한 이유는 취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은 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다는 이유도 한몫하겠고요. 영화 보는 것 말고는 딱히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던 저였다 보니 돈 모으는 것도 딱히 없었어요. 남편이 취직을 늦게 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희 둘 다 직장인이었어요. 연애 시작하고 1년 뒤에 남편이 제대로 사람 대우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며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첫 직장이 문제가 아주 많은 회사였어요. 직원 수도 40명이 넘는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정식으로 이력서를 내서 취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대학교 졸업반 시절에 단기로 아르바이트해서 취직하는 동안 생활비 좀 마련해보겠다고 들어간 회사였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졸업하고도 계속 출근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 말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하고 합이 잘 맞고 일도 성향에 맞는 데다가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대요. 거기에 사장까지 나서서 이런 식으로는 원래 채용을 잘 안 한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인재를 놓치면 회사 손해라고 취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일을 하라고 설득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간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저랑 연애도 시작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짬이 좀 생겼으니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서 사수 역할을 하게 되었대요. 처음 남편 밑으로 생긴 부하 직원이다 보니 인생 이야기도 해주고 술도 사주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같이 술 한잔하면서 회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실은 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박봉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르바이트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3년을 훨씬 넘긴 경력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직원이 받는 월급보다도 못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처음 시작을 아르바이트생으로 했다 보니 그때 당시에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만큼 일을 하는 남편을 아주 호구로 봤던 거였죠. 아르바이트 할 때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하러 돈을 더 주냐 뭐 그런 생각이었나 보죠. 남편이 아르바이트에서 직원이 되면서 월급을 많이 올려주긴 했는데 많이 올려줬다고 해도 회사에서 뽑는 신입 직원이 받는 돈보다 훨씬 못한 돈을 주기로 했던 거예요. 남편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남편도 좀 더 알아보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야 아무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 시절이고 주변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보니 학교 끝나고 와서 일하면서 매달 6, 70만 원 받던 월급이 220만 원이 돼버리니 남편은 엄청 많이 올려줬던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해마다 연봉도 5%씩 올려줬다는데 원래 받는 돈이 적은데 올라봐야 얼마나 오른 거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배신감에 아주 치가 떨렸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남편 성격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출근을 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려준 신입 직원은 남편 월급 이야기를 듣고 뭐 이딴 회사가 다 있냐며 그날로 바로 그만뒀다고 하는데 남편한테는 그런 결단을 내릴 과감함마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 순전히 저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한 번은 술에 엄청 취해서 속상하다며 저한테 전화를 해왔고 회사에서 박봉으로 아주 뽕을 뽑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저에게 말해줬어요. 저도 이야기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는데 당사자인 남편은 오죽했겠나요? 당장 안 그만두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제가 남편한테 회사에 당장 사표 집어던지고 사무실도 뒤집어 놓고 오라고 조언을 해줬죠.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꺼려했어요. 당장 벌이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직 30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냐고 새 직장 찾을 때까지 백수라고 해서 내가 헤어지자고 안 할 테니 당장 내일 회사부터 그만두라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힘을 얻은 남편은 바로 다음날 회사에 사표를 내던지고 왔죠. 그제서야 거기 사장도 월급을 올려줄 테니 그냥 회사에 남아달라고 남편을 붙잡았다네요. 그동안 헐값에 부려먹은 돈을 다 쳐줘도 모자랄 판에 그 상황에서도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그 신입 직원이 받는 월급보다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나왔대요.
그제서야 남편도 자기가 호구당하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회사를 빠져나왔답니다. 원래는 후임 자리 생길 때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다닐 생각이었는데 더는 못 참겠다면서 말이죠. 그때 남편이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표 집어던지는 와중에도 회사에 인원이 비는 걸 걱정해서 몇 달 더 다닐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바로 때려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로 직장을 구한 건 그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반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그래도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경력 인정도 받고 해서 곧바로 대리직함 달고 출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심약하긴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자기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와중에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던 제가 자기를 뒷바라지 해줬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어쨌든 제 덕분에 악독한 회사에 한 방 먹여주고 나온 꼴이 되었으니 저랑 결혼해서 제 말만 듣고 살면 손해보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더라고요. 새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신세를 졌다며 자기랑 결혼해주면 그 은혜를 평생에 걸쳐서 갚아주겠다고 저에게 청혼을 해왔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쉬운 소리 못하고 조금 답답하고 못 믿어온 구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바꿔 말하면 웬만한 거 다 저한테 맞춰주는 착한 사람이었으니 적어도 결혼하면 어이없는 걸로 싸울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없었을지언정 시댁에서 똑같이 1억을 해주겠다고 했으니 결혼자금 문제도 딱히 따지고 들 게 없었죠. 그렇게 제 1억, 시댁 돈 1억으로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빌라 전세 하나 구해 신혼살림 차리고 맞벌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꽤나 길게 한 편이라서 남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요즘이 옛날처럼 결혼하기 전에 어디 가서 신부 수업 미리 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혼자 살면서 기본적인 살림들은 손에 익은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숙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평생을 부모님 집에서 살아온 남편보다야 제가 훨씬 더 잘했죠. 맞벌이에는 맞살림 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혼자서 겨우 라면 정도 끓여 먹는 게 할 줄 아는 집안일에 전부인 남편에게 뭐 하나 제대로 맡길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신 제가 시키는 것들은 군말 없이 다 했고요.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저에게 잘한다 했으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위로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처음에는 신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우는 제가 남편보다 한참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는 듯 보였고 대놓고 저를 못살게 굴지는 않았지만 탐탁치 않아 한다는 티를 그렇게 내고 다녔거든요. 저희가 결혼식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했어요. 시부모님의 신혼에 이렇게만 불렀고 식사 끝나고 커피랑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우리 온다고 집 청소해놓고 음식해놓고 아주 그러느라 고생했겠다고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 말에 남편도 나서서 많이 도와줬다고 힘쓰는 건 남편이 다 도와줘서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대답했는데 신우가 괜히 트집 잡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깟 집안일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기어이 남편을 부려먹는다고요. 그 자리에 심해부도 있었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는 걸 몰랐나 봐요. 저도 모르게 신우한테 그럼 심해부님은 형님 집안일 할 때 구경만 하고 하나도 안 도와주시냐고 놀라면서 되물었어요. 모쪽을 주려고 작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신우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발언을 시작으로 신우가 아주 스위치가 켜져서는 온갖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튀어나온 말이 우리 집에서 니네 결혼할 때 얼마를 해줬는지나 아냐? 우리 엄마 노후자금 다 털어서 해준 건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신우 말에 말대꾸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열을 내기 시작했죠. 시댁에서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반반 결혼했거든요. 신우가 그 사실은 모르나 싶었죠. 결국 신우가 혼자 저렇게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바람에 집들이 분위기도 흐지부지 돼서 그대로 다들 집에 돌아가게 되었죠.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야 남편이 저에게 말해주길 누나가 결혼할 때는 집에서 한 푼도 지원 못 받아서 저런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해달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죠. 저도 그때까지는 경황이 없었을 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의아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결혼지원금 받을 때 그게 시부모님 노후자금이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해준 적 없는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결혼을 일찍 하셔서 아직도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세요. 저희 결혼했을 때만 해도 아버님이 60대 초반이고 어머님이 50대 후반이셨죠. 시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긴 했지만 시아버지가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던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 앞에서 이따금씩 은퇴 이야기도 꺼내고 하셨던 적도 있었기에 저는 당연히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이 사실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 해준 거라는 소리를 들으니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죠. 저희 친정이 저한테 물려줄 만한 재산은 없을지라도 나중에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손 벌릴 생각 없으시다며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누나 결혼할 때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나는 1억이나 받아갔으니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뭔가 뒤숭숭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남편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외 출장일이 잡혀서 4박 5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제가 시키는 거나 대충 도와줄 줄이나 알지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급하게 잡힌 출장 일정이라 남편 먹을 밥이라고 미리 5일치 밥을 준비해 놓을 시간도 부족했어요. 제가 미리 밥을 준비해 놓는다고 한들 당장 하루 이틀치 말고는 나머지는 얼려놓아야 했을 텐데 남편 성격에 데워 먹는 게 귀찮다고 손도 대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길게 집을 비우는 게 처음이었다 보니 차라리 남편한테 시댁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괜히 배달 음식만 주구장창 사 먹거나 라면이나 끓여 먹을 게 뻔해 보여서 그렇게 한 거였죠.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연락드려서 20만 원 보내드렸고 저 가 있는 동안 오랜만에 아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시라고도 말씀도 잘 드리고 그렇게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장 다녀왔더니 남편은 저한테 잘 다녀왔냐느니 고생했다느니 하는 말은 한마디 없었고 은근슬쩍 계속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등이 평소보다 더 굽어 보인다느니 어쩐다느니 어머님 눈이 안 좋아지셨는지 소금이랑 설탕도 구분을 못하셔서 하루는 설탕국을 먹었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식으로 혼자서 쉬지도 않고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혼잣말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지만 집에 남편하고 저 둘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듣다 못한 제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시댁에서 며칠 지내기로 했다고 하루는 누나랑 매형도 같이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신우가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연세인데 언제부터 모시는 게 좋을런지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계시긴 했지만 두 분 다 아직 정정하셨거든요. 물론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야 그때 은퇴해서 편하게 노후 즐기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겠다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심지어 저희 친정부모님도 노후 준비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두 분 다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평생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시던 친정아버지도 정년퇴직 후에 놀고만 있을 수 없다며 아는 분 가게 나가서 청소도 도와주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거든요. 예전이야 환갑이었지.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두 분 다 정정하시고 일할 거리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벌써부터 합가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며 혼자 열을 내더라고요. 아직 합가하자고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 그만큼 이득 보는 게 많은 거 모르냐고 따지더라고요. 이득은 무슨 이득이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애도 대신 봐주실 거 아니겠냐고 그것만 해도 제 월급에 애 봐주는 사람 구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달에 500만 원은 이득을 보는 거랍니다. 그것뿐이겠냐며 어머님이 살림도 대신 다 해주실 거 아니겠냐며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는 집안일을 2시간씩만 잡아도 우리 시급으로 계산하면 그것도 달에 200만 원은 좋게 될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 나중에 가면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될 게 당연한 건데 당장 내일부터 모시나 나중에 가서 모시나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마치 저한테 선택권이라고는 없다는 듯이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입에 모터가 달린 것 마냥 따다다 쏘아대는 걸 보니 누가 보면 미리 연습이라도 한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말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합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해줬습니다. 당신 말 맞다나 시어머니가 살림해주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애 봐주시고 그러는 거 생각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말이다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는 이유가 여태껏 고생하신 부모님 이제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집안일 전체를 어머님한테 떠맡기는 것도 모자라 황혼육아까지 시키려는 거냐고요. 굳이 모시고 살지 않아도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지금 시댁에서 집안일 혼자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육아까지 떠넘겨버리면 어머님은 오히려 2배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역시나 남편은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한 건지 쩔쩔매면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당신이 주장하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을 때 우리한테 이로운 경제적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시뻘개져서 있는 남편한테 그리고 아들이라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그거야 당신한테나 당연한 거지. 나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지 않냐. 결혼 전부터 서로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부모님을 모시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부모님이 노후 자금이 없는데 그럼 두 분은 어떡하라는 거냐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합가 이야기를 난데없이 꺼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라면 나는 더더욱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화를 내면서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성질을 부리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주장 내세우며 고집 부리는 사람이었는지 연애 3년에 결혼 3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제 말만 들으면 앞으로 손해보고 살 일은 없겠다며 결혼하자고 해놓고서는 왜 가만히 있는 저를 시부모님 노후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나쁜 며느리를 만드는지 싶네요. 정말이지 결혼지원금 한번 잘못 받았다가 졸지에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를 하게 생겨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딱 잘라 말해야 남편도 고집 그만 부리고 포기할런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이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하루입니다. 후기입니다. 좀 더 빨리 후기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모든 일 마무리 짓고 나서야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과는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기로 했어요. 아들이면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거라 했으니 아마 남편은 소원대로 시부모님 모시고 살게 되겠죠. 사실 그건 궁금하지도 않아요. 남편하고는 그날부터 냉전 상태에 돌입했는데 아침이면 아침마다 퇴근하면 퇴근한 대로 저한테 생각 좀 해봤냐며 계속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에 배우의 신우가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기야 싫은 소리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자기 고집 부리고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합가 대상인 시부모님이 뒷배라고 생각했고 부모님 뜻에 거역할 수 없으니 남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아니고 신우가 문제였네요. 몇 번이고 합가를 물어오는 남편 말에 언젠가부터 저는 싫다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무시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는 제 마음을 돌려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루는 퇴근길에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게 다 신우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였을 테니 신우라고 뭐 별게 있었겠나요. 드라마 재방송하듯이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시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결혼했으면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몰랐냐고요. 이 상황에 손이 신우라고 해서 예의 차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서 저도 말하는 것마다 따박따박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반반 결혼했는데 그 돈이 시부모님 노후 자금이건 빚을 내서 해준 거건 무슨 상관이냐고요. 막말로 사실 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친정부모님 노후 자금이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물었죠. 그러면 저도 친정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결혼한 게 되는 거니 당장 내일부터 친정부모님도 이 집으로 모셔오면 되는 거냐고요. 신우는 말로는 안 되겠으니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출가 외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라는 소리를 꺼내더군요. 자기도 따지고 보면 며느리면서 출가 외인 이야기가 하고 싶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출가회인이면 출가회인답게 친정일에 신경 끄고 형님이나 알아서 잘하라고 했어요. 당장 형님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냐고요. 그제서야 신우도 억지 부린다고 제가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조건을 걸어오면서 회유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합가 사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신우의 주도하에 일어나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빌라가 요즘 시세로 2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지원받은 만큼 꼭 받아야 적성이 풀리겠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길 시부모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1억이 생기는 거니 손해는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었죠. 속이 뻔히 보여서 함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시부모님 집을 팔면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느냐 따져 물으니 당연히 니네가 모시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고작 1억 받자고 제가 앞으로 못해도 30년 평생을 시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겠냐 물으니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며 그럼 우리 엄마 아빠 길바닥에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냐며 욕짓거리를 쏟아붓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 노후 자금 걱정하는 딸이 정작 뒤에서 하는 짓이라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 팔아 그 돈 꿀꺽하고 동생한테 오갈 곳 없는 부모님을 떠넘기는 거냐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대체 누구냐고 되받아쳐줬네요. 자기도 말문이 막혔는지 혼자 부들부들대면서 악을 쓰다가 그럼 부모님 노후 자금이나 뱉어내라고 엄포를 놓길래 반반 결혼한다고 받은 돈을 내가 왜 뱉어내야 되냐고, 그렇게 효녀 노릇이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이나 다녀오라 한마디 해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주니 신우 혼자 길길이 날뛰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차비 쓰기가 싫었는지 남편 보고 태워다 달라더군요. 남편은 거기서 속도 없이 신우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이걸로 끝났더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텐데 차 안에서 신우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건지 집에 돌아온 남편이 다짜고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가장인 나도 우습게 보는 거냐며 2차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놓으면 신우가 와서 저러고 신우의 말을 무시하면 남편이 와서 저러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게 앞으로 펼쳐질 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시부모님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길바닥에 내몰면 내몰았지 모시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렸어요. 남편한테 원하는 대로 신우한테 결혼할 때 받은 돈도 돌려주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라고 한마디 해줬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남편은 제가 이제서야 자기 말을 듣는 건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려서 웃더라고요. 언제쯤 오시라고 하면 되겠냐, 방은 어떤 방을 정리하면 되겠냐 혼자 들떠서 신이 나 있더라고요. 아무 때고 당신 원할 때 하면 되고 안방을 들여도 되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남편은 내일 당장 모시는 거 아니니 천천히 하라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한테 나는 일단 친정에 가 있을 테니 서류 준비되는 대로 만나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정산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반반 결혼했고 똑같이 맞벌이 했으니까 정확하게 절반 나눌 거고 정확한 정산은 나중에 날 잡아서 한 번에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눈치를 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얼굴이 죽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당장 당신 누나가 되었든 당신 부모님이 되었던 간에 내 피 같은 돈 1억을 넘겨줄 생각도 없으니 내가 빠져주는 거라고요. 나만 빠져주면 우리 돈 1억이 아니라 네 돈 1억을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걸 신우랑 공평하게 나눠갔던 그 길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아들로 태어난 도리를 하던 그때부터는 당신 좋은 대로 하면 되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아연실색을 하면서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며 그제서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지금 이 상황에 이혼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 당장 말해보라 그랬어요. 시간 넉넉히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신우랑 한통속이라 저러는 거지. 남편도 합가를 하던가 생돈을 날려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던 건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좋은 방법이라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어차피 우리 맞벌이 하고 있고 아이도 없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없지 않냐면서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신우한테 보내주잡니다.
그러면 4년이면 5천만 원이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시부모님도 모실 필요 없고 따지고 보면 누나도 똑같이 5천씩 받은 꼴이 되는 거니 더 아무 말 없지 않겠냐면서요. 당신 지금 누나한테 돈을 주고 싶은 거냐? 시부모님 모시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냐고 반문했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있길래 그냥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남편도 아니고 신우도 아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시부모님과 상의가 되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기야 남편하고 신우가 말하는 꼴을 보니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였던 거였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예상은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왔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신우가 저희 앞에서 합가나 돈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단도리를 하겠다고 하셨죠. 원래부터 남편이 지 누나 말에는 꼼짝을 못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못하고 결정도 잘 못 내리는 남편 성격이 신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았네요. 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대답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면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그냥 넘어갔겠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남편이 신우한테 원래부터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더욱이 이혼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더 길게 끌어봤자 결과는 똑같겠다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서류 작성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 서류 건네주면서도 남편이 울고불고 매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남편이 제 마음 돌려보겠다고 또 제가 몰랐던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말해줬습니다. 신우가 결혼하자마자도 아니고 3년 만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신우가 남편 몰래 빚내서 주식을 시작했다가 원금 대부분 날려먹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그냥 그 돈을 해주자니 거절당할 것 같아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거라네요. 그거 걸리면 누나가 이혼당할 것 같다고 울고불고 부탁을 해오는데 자기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누나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랍니다. 하지만 이젠 당장 누나가 이혼을 당하던 말던 손절해버리고 우리 미래만 위해서 살겠다고 말해오는데 긴 말할 것 없고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질질 끌면 나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하자고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지만 정작 이 사건의 원흉인 신우는 저한테 전화는커녕 문자도 한 통 보내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 서류 제출하고 나오는데도 숙려기간 동안 잘 좀 생각해달라는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속이 너무 후련하더군요. 결혼하면 제 말만 듣고 살아도 손해보는 게 없겠다더니 결국 누나 말 듣다가 자기 인생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남편도 제정신이면 재산 분할한 돈으로 신우 빚 갚아주고 그러진 않겠죠. 이제 이혼해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 아무쪼록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싶은 따름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후기를 남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이혼 한마당에 남편이며 그 식구들과 두 번 다시 얽힐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신우가 몸소 전화까지 해줘서 근황을 알려준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 후기를 남깁니다. 다짜고짜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며 욕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신우아 등을 돌렸나 봐요. 일단 노후자금이라고 했으니 남편이 재산분할 받은 돈 중 결혼자금으로 받아온 돈을 신우가 아니라 시부모님한테 돌려드렸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가 자기 주식빚 때문에 두 분 모르게 집까지 팔아가며 억지로 저희를 합가시키려 했고 결국 그 때문에 아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제 생각이지만 그게 너무 괘씸했었나 봐요. 시부모님이 신우한테 노후자금 걱정해주더니 왜 이제 와서 주식빚을 갚아달라고 하느냐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자도 메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걸 남편한테 들키게 되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혼당한 애 만회하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어요. 피차나도 너 때문에 이혼녀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데 네가 이혼당한다고 하면 내가 뭐 미안해라도 할 줄 알고 전화한 거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지은 죄를 돌려받는 거니 억울해 말고 이참에 여태껏 잘못 살아온 네 인생이나 한번 돌아보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빽빽 지르던 신우를 뒤로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젠 두 번 다시 그 집구석하고 얽힐 일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혼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였던 신우 인생의 말로가 저렇게 처참하게 되었다는 거나 위안 삼으려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